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인간열전의 카이로스 다민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갑자기 바뀌어버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 많으시죠? 오늘은 퇴직 후에 벌어지는 충격적인 현실 몇 가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퇴직을 이미 했거나 퇴직을 앞둔 분들이 보면 남은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에 알게 되는 충격적인 현실, 그 첫 번째는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다가요, 퇴직하게 되면 일이 없어지고 남은 것은 시간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돌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요, 술 한잔에 회포를 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까운 산에 등산을 가는 것도 퇴직자들이 즐겨 찾는 일가 중에 하나이지요. 일 때문에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여행도 실컷 떠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어떤 퇴직자라도 그런 코스를 다 밟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등산이라고 하죠. 산 정상에 올라서요, 아래를 바라보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기에 딱 좋습니다.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은 왜 이렇게 시원한가요?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요, 평생 할 것 같은 등산도요, 이내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 맞아, 일을 해야 돼.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왜 진짜 몰랐을까요? 퇴직 후 남아도는 시간을 잘 관리를 해도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퇴직 후 알게 되는 그 충격적인 현실, 그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틈새가 생긴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핸드폰에 2,000명이 넘는 연락처가 있어 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과연 퇴직 후에도 그 2,000명과 자주 연락하면서 지낼까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본래 우리 인간 사이는요,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익을 쫓아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정술집 교회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성이 죽으면 안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권력의 무상함을 빗대는 말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잃고 힘이 빠졌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인사고과 잘 받아서 승진하려고 그렇게 앞에서 얼쩡거리던 이들이요, 퇴직 후에는 아예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퇴직 후 관계 단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 사는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는요,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지운다고 합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급적이요, 인연을 만들지 말고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나이를 한두 살 더 먹어보니까요, 그 말 뜻을 알겠더라고요. 퇴직 후에 인간관계에 틈새가 생기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퇴직 후에 알게 되는 충격적인 현실, 그 세 번째는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퇴직 직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퇴직 바로 전에는요, 직책이나 호봉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씀씀이가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다달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요, 반토막을 넘어서요, 많게는 3분의 2까지 줄어듭니다. 참으로 암담한 그런 현실이죠. 그런 암담한 현실을요,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아껴 쓰든지 아니면 돈을 더 벌든지 어떻게든 수를 내야 합니다. 퇴직할 때 목돈이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구렁이알 같은 돈을 야금야금 생활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돈은 얼마 있다가 바닥이 나기 마련이죠.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요, 생활비 계획을 미리 짜야 합니다.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요, 매달 300만 원씩 통장에 찍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달 고정적인 돈이 입금되면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결론은요, 첫 번째에서도 말했지만 통장에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게끔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과 건강과 대인관계를 하나로 묶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일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퇴직 후에 알게 되는 충격적인 현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배우자에 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갑자기 배우자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는 오직 외부적인 일에만 열중했다면요, 퇴직 후에는 내부적으로 눈을 돌려서요, 자기 자신은 물론 배우자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퇴직 후에 노중에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밖에서 일만 했지 집안 돌아가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아마도 대부분 가장이 그랬을 것입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모르고 아내가 해준 밥상만 받을 줄 알았지 자기 스스로 음식 하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퇴직 후에도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만 기다리는 퇴직자가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제 유튜브 주 시청자는요 55세에서 65세가 거의 한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성별은요 남성이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퇴직한 남성들에게 아내를 대신해서 세탁기 돌리고 집안 청소 도와주고 요리도 배우라고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저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너나 잘해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옛날에 가부장적인 가장의 모습으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설 차례가 없고요 대우받지도 못합니다. 시대의 조류에 맞게 이제는 남편의 모습도 바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평생 일밖에 몰랐던 남편이 이젠 영원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요 평생 친구가 된 배우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퇴직 후 남아 들어온 그 많은 시간 뭐에 쓰시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아내를 위해서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인생살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상실하게 되면요 그때 그 상실감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끝으로요 정리하겠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고생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남아도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등산, 취미활동, 여행 다 좋지만요 결국은 나의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의 틈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더 많은 사람을 사귀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나머지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입금되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돈을 아껴 쓰는 습관을 들이고요 더 나은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돈과 건강과 대인관계를 함께 아우르는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동안 내조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자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얼마나 흐뭇한 생각을 할까요? 전국에 계신 남편 여러분 오늘 당장 만나기 요리해서요 같이 저녁 한번 드시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 행복하냐 그렇지 않냐는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퇴직 후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